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스포츠24 류지윤입니다. 레버쿠젠의 손흥민 선수,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시원한 골맛을 봤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팀과의 경기에서 2대2로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골을 터뜨렸는데요. 이 골은 손흥민 선수의 챔피언스 리그 데뷔골이자 이날 경기의 결승골이 됐습니다. 짜릿한 손흥민의 결승골, 빅매치 하이라이트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전반 5분 레버쿠젠의 키슬링이 코펜하겐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코펜하겐의 요르겐센과 아마르테이에게 두 골을 연달아 내주며 레버쿠젠은 무기력하게 끌려갔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전반 30분 레버쿠젠의 벨라라비가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2대2 팽팽하게 맞선 전반 42분 손흥민은 칼라노글루의 패스를 받아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 코펜하겐을 무너뜨립니다. 손흥민의 레버쿠젠 역전골은 챔피언스 데뷔골이었습니다. 레버쿠젠과 코펜하겐은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만 더 이상 득점은 나오지 않았으며 레버쿠젠의 승리로 경기는 마무리됐습니다. 20일 열린 스페인 슈퍼컵 1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을 무득점으로 마친 두 팀 중 레알이 먼저 승부수를 띄웁니다. 후반 36분 호날두가 빠지고 투입된 로드리게스가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벤제마의 패스를 골로 연결한 로드리게스의 이 골은 로드리게스의 데뷔골이자 선제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후반 42분 가르시아가 코너킥 후 문전 혼전 상황에서 동점골을 기록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후 양팀은 승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더 이상 골은 나오지 않고 결국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와 FC 서울의 8강 1차전 전반 4분 서울은 프리킥 상황에서 뒤로 흐른 공을 고명진이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전반 16분 포항의 신광훈의 크로스에 의해 만들어진 경합 상황에서 김승대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주심은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고무열의 파울을 지적하며 골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치열했던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 들어 포항은 득점을 위해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며 서울의 골문을 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두 팀 모두 총공세를 펼쳤지만 끝내 경기는 득점 없이 0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톡톡 튀는 한 줄 평이 함께합니다. 3인의 프리뷰 3세판입니다. 오늘은 허재원, 안승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프로야구 4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런데 MVP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MVP 경쟁은 집안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예, 4위 싸움은 여러 팀들이 좀 걸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MVP 경쟁은 오직 같은 유니폼을 입은 세 선수가 지금 경합 중인데요. 네. 홈런 선두인 박병호, 타점 선두인 강정호, 그리고 다승 선두인 베네켄 모두 지금 MVP가 될 만한 그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세 선수가 과연 누가 그 가장 높은 곳에 오를지는 그 명분 싸움에서 갈릴 것 같아요. 근데 박병호는 지난주에 40홈런을 넘었거든요. 근데 그 50홈런에 접근하는 거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50홈런을 달성을 한다면은 네. 2003년 이승엽 선수하고 심정수 선수 이후에 11년 만에 그 50홈런 고지를 점령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강정호 선수는요. 이거 역대 유격수 중에서 최다 홈런 기록을 돌파를 했고요. 최다 타점도 유력합니다. 유격수라는 것은 내야의 꽃이기 때문에 수비 비중이 큰 자리인데요. 그만큼 공격력을 보인다는 것은 프리미엄이 있다고 봐야죠. 네, 여기서 박병호를 추격 중인 홈런 숫자에 따라서 평가가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또 베네켄 선수죠. 외국인 선수. 베네켄인데요. 17승을 지금 거두고 있는데요.
2007년 리오스 선수죠. 20승 달성에 7년 만에 20승 달성이 유력합니다. 근데 20승만으로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어필하기는 좀 모자랄 것 같고요. 네. 그 평균 자체가하고 지금 경향 좀 탈삼진 부분이 있는데요. 네. 두 부분까지 같이 가져간다면 투수 상관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MVP 경쟁 금은 동메달 모두 어떤 식으로 간에 넥센이 가져갈 가능성은 좀 큰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과연 어느 선수가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허재현 기자만이 뽑는 MVP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넥센 선수들 이외에는 그다지 MVP 후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정호 선수가 지금 유격수 포지션으로는 정말 대단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MVP를 받게 될 경우 지금 메이저리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또 몸값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MVP도 받고 메이저리그 대박도 치고 좀 이런 경우가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예, 좋겠네요. 강정호 선수 아주 좋아하겠는데요. 허재영 기자랑 조만간 또 자제 한번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경기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례적인 4위 다툼을 펼치고 있는 두 팀입니다. 롯데와 LG 사직구장에서 만나는데요. 경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패수가 사실은 승수보다 10개 가까이 많은데도 4위에 올라 있는 아주 이례적인 4위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야구전 4위 싸움 중심에 있는 롯데와 LG가 사직에서 만납니다. 우선 관심을 끄는 팀 롯데입니다. 롯데는 전반기를 마칠 때만 해도 40승 1무 38패로 5위 이하 팀들과 서너 게임 차 간격을 유지하면서 4위를 달렸는데요. 후반기 들어서는 5승 16패로 미끄러지면서 벌어놓은 승수를 모두 잃고 4위를 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롯데는 시즌 종반을 맞아 1군 코칭 스태프를 개편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1군 정민택 투수 코치를 드림팀 코치로 내리고요. 네. 주영강 불펜 코치를 투수 코치로 이동시키는 게 이제 골자였는데요. 네. 4강의 열세가 역시 마운드에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결국은. 실제 롯데는 전반기만 해도 4.79이던 팀 방어율이 후반기 들어 6.53으로 대폭 높아졌고요. 외국인 선발 유먼이 지난 14일 대전 하나전에서 6이닝 2실점한 뒤로는 선발 퀄리티 스타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투수 쪽에서 변화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LG는 멀어만 보이던 4강 고지에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도착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위권에 있던 팀들이 집단 몰락하면서 반사 이익을 본 것인데요. 시즌 초반 최하위까지 떨어졌던 LG는 지난 5월 13일이죠. 양산문 감독 부임 이후 지난 주중까지 36승 32패를 기록했습니다. 초반 부진을 단숨에 만회해야 할 정도의 그 성적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레이스를 끝에 어느새 4위 싸움에서 강력한 주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LG는 팀 분위기로 상승 요인을 안고 주말 경기를 치릅니다. 롯데는 정신무장을 새롭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담 또한 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LG는 선발로 우기민 투수가 등판합니다. 롯데전에서는 3경기에 나와서 승패 없이 방어율 3.55를 기록했고요. 네. 롯데 선발 마운드에는 옥스프링이 오릅니다. 옥스프링은 올해 LG전에 3차례 나와서 1패에 방어율 3.54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안정세에 접어든 LG 우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승호 기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LG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도 이에 동의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LG가 요즘 상승세인 건 확실한가 봅니다. 세 기자 모두 LG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는데요. 이경재 기자 90점 잃은 거인들이라면서 LG의 승리를, 안승호 기자 걸어서 4강까지 가자며 LG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 역시 다시 부는 LG 신바람, 이젠 태풍이다 라면서 LG 승리를 예측해 주셨네요. 네. 또 다른 4위 후보 두산이 3위를 굳히고 있는 NC를 잠실로 불러드립니다. 이 경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NC는 1군 진입 두 번째 시즌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사실상 굳혀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돌다리를 두드려가는 분위기입니다. NC가 시즌 종반까지도 삼성 넥센과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하면서도 팀 분위기가 들뜨지 않는 데는 아무래도 베테랑 사령탑이죠. 김경문 감독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김 감독은 마지막 10경기를 남기고도 10경기를 다 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게 감독의 심정이라고 하거든요. 최종 순위가 확정될 때까지 마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그 김 감독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게 그대로 보입니다. 이 같은 긴장감이 유지되는 한 NC가 향후 남은 시즌에서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두산은 마운드 불안으로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몇 경기에서는 조금은 투수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발로 등판한 왼손 정대현이죠. 네. 지난 20일 문학 SK전에서 5.1이닝 3실점 하면서 마운드에 새 희망을 불어넣고 있고요. 두산으로서는 마운드를 볼 때 최악의 단계에서 벗어나면서 4위 싸움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을 얻어가는 모습인데요. 두산은 이 흐름을 조금만 더 끌고 가야지 4위 싸움을 위한 어떻게 되면 새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을 보면은 NC가 우위에 있지만 오늘 경기만 보자면 두산 우세가 예상됩니다. 네, 안승호 기자는 두산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도 3세판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경재 기자와 안승호 기자 두산의 승리를 예측하면서 가을 잔치 단골 손님의 절박함과 가을이면 곰이 잠에서 깰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반면 이원만 기자 흔들리는 리더 표류하는 베어스라면서 NC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비로 인해 손해를 본 기아와 분위기 좋은 한화 격돌합니다. 안승호 기자, 예기치 않은 휴식을 갖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경기? 그렇습니다. 기아는 장마 브레이크를 사실은 네. 보냈어요. 올스타 브레이크보다 진짜 긴 휴식을 보냈거든요. 지난주에 닷새간 비 때문에 쉬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경기만 하고 올라오는데 제 생각에는 타격감이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된 상태에서 투수진의 그 체력 충전이 아주 시너지 효과를 내서 토요일에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네. 네, 안승호 기자는요, 긴 휴식이 기아에겐 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라면서 기아가 승리할 것을 예측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도 3세판으로 함께 하시죠. 네, 이경재 기자 한 달만 일찍 일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면서요. 한화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고요. 이원만 기자도 너무 쉬다 사가버린 기아 방망이라면서 한화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안승호 기자 빅골쨍하고 볕들날 하며 두 분과는 반대로 기아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SK와 삼성의 3세판 의견도 함께 하시죠. 네, 삼성과 SK 경기는 세 기자 모두 삼성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이경재 기자, 페이스만 조절하지 않는다면 이라면서 삼성에게 공 3개를 주셨고요. 안승호 기자, 류중일의 리듬 야구, 믿고 보는 삼성 야구라면서 무한 신뢰를, 이원만 기자, 완전체 삼성, 승리가 제일 쉬웠어요 라면서 역시 삼성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멋진 예측 기대하면서요. 계속해서 축구 3세판 이어갑니다. 함께 하시죠. 네, 축구 3세판 분석에 앞서서요. 허재원 기자,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리는 남자 축구, 대진표가 나쁘지 않아요? 네, 조편조 추첨 행사가 열렸는데 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라오스와 한 조에 편성이 됐습니다. A조인데요. 이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만 이기면 8강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팀들을 만나지 않고 탄탄대로로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편성 결과는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축구 3세판 경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가 드디어 대장정에 막을 올립니다. 그 첫 경기로요. 강팀 도르트문트와 레버쿠젠이 맞붙는데요. 어떻게 경기 예상하세요? 네, 이번 경기 사실 두 팀의 네. 대결도 대결이지만 사실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지동원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코리안 더비가 이루어질지에 더 관심이 집중이 됐었죠. 네. 근데 아쉽게도 지동원 선수가 훈련 중에 허벅지를 좀 다쳤습니다. 4주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된다는 좀 아쉬운 소식인데요. 도르트문트가 지난주 슈퍼컵에서는 숙적 바이에른 뮌헨을 꺾고 2연패에 성공을 했죠.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전력이 좀 약화됐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런 평가들을 뒤엎고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마리오 게체와 레반도프스키 모두 떠나보낸 상황에서 슈퍼컵 결승전에서는 로이스와 귄도간, 수보티치, 훔멜스, 주축 선수들 모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세리에A 득점왕 출신인 임모빌레 그리고 아드리안 라모스 등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팀 컬러에 잘 녹아들면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올 시즌 역시 벌꿀 군단 돌풍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반면 레버쿠젠은 역시 손흥민의 존재가 든든합니다. 지난 시즌 레버쿠젠에서 10골 터뜨렸죠. 2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겠다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요즘 컨디션 뭐 최상입니다. 컵대회 1라운드 경기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연달아 골을 터뜨렸습니다. 더구나 이번 상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는 유독 좋은 기억들이 많죠. 손흥민 선수 별명이 도르트문트의 천적입니다. 함부르크 시절부터 도르트문트만 만나면 리그에서만 5골을 터뜨렸는데요. 올 시즌에 첫 단추를 끼는 개막전인데 레버쿠젠은 리그 4강 진입을 넘어서 그 이상의 성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르트문트와의 원정 경기에 모든 힘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마음은 손흥민을 응원하고 있는데 알차게 전력을 보강한 도르트문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구나 경기도 도르트문트 홈에서 열립니다. 도르트문트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네, 홈 2점에 전력까지 탄탄하게 보강한 도르트문트가 승리할 것이다 라면서 허재원 기자가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역시 도르트문트는 강팀입니다. 세 기자 모두 도르트문트 승리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허재원 기자, 손흥민은 골, 하지만 승리는 도르트문트라면서 공 4개를 주셨고요. 최영석 기자, 지략과 클롭의 힘으로 도르트문트가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충환 기자는요, 벌꿀 군단, 지난 시즌과 큰 차이 없다면서 역시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네요. 네, 조직력이 강해진 맨시티, 또 수아레즈가 빠진 리버풀 경기를 갖게 됩니다. 이 경기 예상 3세판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제라드 봉쇄하면 리버풀 숨통 막힌다라면서 허재원 기자 맨시티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고요. 최영석 기자, 전력 보강엔 실패했을지 몰라도 조직력은 상승 중이라면서 맨시티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우충원 기자 역시 맨시티가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보일 것이라면서 맨시티의 공 3개를 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국내 경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선두 질주를 시작한 전북,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서울과 올 시즌 2번째 맞대결을 펼쳐요. 경기 어떻게 보세요? 네, 전북에게 요즘 제일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 뭘까요? 글쎄요, 닭공축구? 그런 것도 있지만 역시 네. 파죽지세입니다.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 11경기를 치렀는데 9승 2무입니다. 그동안 FA컵에서는 4강에 올랐고 K리그에서는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리그 더블을 향해서 순항을 하고 있죠. 네. 6번을 내리졌던 포항까지 지난 주말 통쾌한 서력전을 펼치면서 선수들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충분한 휴식까지 취했기 때문에 체력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력 면에서도 서울을 앞선다는 평가인데요. 특히 강한 압박이 돋보입니다. 새롭게 찾았습니다. 김남일과 신형민의 중원조합 제대로 먹혀들고 있고요. 지난 포항전에서는 90분 동안 단 3개의 슈팅밖에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질식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전북과 달리 서울은 울상입니다. 지난 3일을 시작으로 휴식 없이 경기를 계속 소화하고 있습니다. 부산과의 FA컵 8강전에서 연장전을 치렀고 포항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 1차전에서는 혈투 끝에 0대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전북전을 마치고 곧바로 다음 주 수요일에 또 포항과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을 앞두고 있는데 K리그와 챔스리그 어느 쪽에 비중을 둬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칫하다가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선수들이 얼마나 정신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체력과 일정, 경기력 모든 면에서 전북이 앞섭니다. 전북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북은 감독부터 필승의 각오가 대단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최강희 감독이 독수리를 잡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 영상 보셨을 텐데 굉장히 재밌었죠. 컨셉은 분명히 독수리를 잡는 사냥꾼 컨셉이었는데 네. 복장은 보면은 농사꾼입니다. 영락없는 봉동 이장인데 좀 폼은 어설펐지만 일단은 네, 저기 독수리를 나오네요. 잡는 네. 그런 영상이 나왔고 뭐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는 독수리의 CG로 최용수 감독의 얼굴을 입혔었어요. 그랬는데 전북이나 서울의 합의하에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최용수 감독의 얼굴은 뺐다고 하는데 과연 봉동 이장이 독수리를 잡을 수 있을지 그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웬만한 독수리는 안 잡힐 것 같아요. 저 정도. 좀 어설프죠? 예, 저 정도 모습으로는 약간 너무 친근하네요. 예, 인형 맞추는 게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화이팅 하십시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감독부터 선수들까지 승리를 위한 각오가 남다른 전북인데요.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새 기자들의 의견도 3세판으로 만나보시죠.
네, 허재원 기자의 말처럼 정말 전북의 선두 질주 아무도 못 말리나 봅니다. 최용석 기자 느긋하게 서울전을 기다린 녹색 전사라면서 여유 있게 전북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고요. 전북엔 이동국만 있는 건 아니다 라면서 우충원 기자도 전북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네요. 계속해서 지난주 3세판 예상 결과입니다. 5대1 서울의 완승으로 끝난 경기는 세 기자 모두 맞추셨네요. 이럴 땐 뭐죠? 기분 최고죠. 제주와 울산의 경기는 제주 승리를 예측한 우충원 기자 혼자 적중했습니다. 전북이 2대0으로 이긴 경기는 최용석 기자만 틀리고 우충원, 허재원 기자 예측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우충원 기자는 세 경기 모두 옳기라며 새로운 3세판 왕자로 등극했습니다. 이번엔 야구 3세판 예상 결과입니다. 롯데와 두산 경기는 이경재, 이원만 기자의 예측은 적중했고요. 안승호 기자만 틀리셨네요. 안승호 기자, 분발하세요. LG와 삼성의 경기는 세 기자 모두 예측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넥센과 기아 경기는 안승호 기자 혼자 맞춰주셨네요. 이경재, 이원만 기자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하나와 NC 경기는 세 기자 모두 틀리면서 헛다리 기자가 되셨습니다. 네. 지난주 허재원 기자에 이어 이번 주엔 우충원 기자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런가 하면 안승호 기자, 이번 주는 조금 선전을 하셨는데 야구 기자들이 좀처럼 이렇게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요인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네, 정리해 주시죠. 저만의 문제는 또 아니니까. 네. 근데 이경재 기자랑 이원마 기자가 지금 방송 보고 있으면서 지금 웃고 있겠지만 같은 처지 아닙니까? 비슷한데 네, 그렇죠. 제가 뭐 그 이 기자 네. 대신해서 또 같이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들만의 장외 경기 3일 프리뷰 3세판 이번 주말에도 기자들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 손흥민, 류현진 선수가 얼음물을 뒤집어 쓴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됐었죠. 일명 아이스버킷 챌린지라는 건데요. 루게리병 환자를 돕기 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기부 릴레이입니다. 혹시 두 분 기자들 중에 얼음물 샤워에 도전하실, 이 기부 문화에 도전하실 분 계신가요? 뭐 좋은 취지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좀 뭐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때가 되면 뭐 좋은 취지에 좀 동참하고 싶고요. 뭐 이왕 뭐 할 기회가 있다면 지금 사실 기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얼음물 여서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의미보다 그 평균 기온이 한 15도 이하로 밑으로 내려가면 좀 이렇게 정말 차가움도 느끼면서 네. 좋은 취지를 좀 살리고 싶고 저 혼자 하긴 또 그렇죠. 그렇고 또 같이 계속 지금 뭐 성적이 좋지 않은 이경재 이경재 기자, 기자. 이원만 기자 같이 하면 네. 뜻이 또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예, 한번 제가 알겠습니다. 의사타진을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허재원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글쎄 이게 누가 지목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죠. 지목해줄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원래는 이게 루게리병 환자를 돕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루게리병이라는 병이 굉장히 중병이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병이기 때문에 좀 이게 본래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너무 재미 위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처럼요. 재미도 좋지만 이 캠페인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기부에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24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